반도체 투자는요. 이게 백미러 보고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반도체라는 그 어떤 제품 자체가 어떤 경제의 제일 최선단에 있는 선행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네. 자체를 보여주는 네, 바로미터인 맞습니다.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 선행 지표는 대한민국 경제인데 대한민국 경제의 선행 지표는 반도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투자를 하는데 경기를 보고 투자하면 이거는 백미러 보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자고 일어났더니 간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주가가 쭉 빠졌습니다. 물론 테슬라가 앞장을 서기는 했는데요. 테슬라가 빅테크인지 자동차 회사인지 요즘은 좀 헷갈리기도 하고요. 반도체 주가 봤더니 뭐 엔비디아부터 쭉쭉 빠졌습니다. 근데 그들은 워낙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했다고 치고요. 아니 그동안 많이 안 올라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왜 이렇게 빠지냐고요. 오늘 삼성전자 7만 원 깨졌습니다. 6만 원대로 내려왔고 하이닉스도 어려운 상황인데 2분기 지나면 바닥치고 올라간다더니 그 바닥은 아직 안 온 건가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연초부터 반도체의 슈퍼사이클 곧 온다. 한국 기다려라 이렇게 주장해온 분입니다. HSL 파트너스의 이형수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상의가 네. 한국 반도체에 대한 경고장 아닙니까 이거? 옐로우 카드? 네, 그 시원하게 냉면 드실 때 겨자 이렇게. 좀 매운맛 좀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진짜. 약간 좀 그동안 너무 달달했죠 시장이. 그렇죠. 네네. 아니 오늘 오전에요. 네네. 간밤 뉴욕 증시는 그렇다고 쳐요. 뭐 엔비디아 뭐 이런 주가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연초에 사신 분들은 행복했을 텐데 삼성전자는 작년 말에 55,300원에 끝난 건 알겠어요. 그치만 우리는 아직 목마른데 69,500원 이건 좀 그렇잖아요. 아니, 많이 들고 계신가 봐요. 제 티가 납니까? 네네. 화가 많이 나셨네요. 삼성전자 이야기하면은 지금 뭐 책으로 한 권이다 이런 분들 많을 텐데 그 한동안 우리나라 증시 랠리일 때 코로나19 당시에 뭐 86층에서 뭐 90층 이상에서 들어가신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삼성전자 주가 언제 올라갑니까? 곧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니 그 곳이 언젠가요? 그러니까 이제 연초 대비해서 보면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상승률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 이제 메모리 반등 사이클에서 보면 어느 정도의 뭐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데요. 이번에는 그 비슷한 흐름이 완전하게 깨졌는데 그 이유가 결국 AI 혁명. 때문이었어요. 이 AI 혁명에서 수혜를 본 메모리 회사는 SK 하이닉스밖에 없어요. 그 소위 말하는 HBM. 맞습니다. 네. 고대역 반도체라는 네네, 거. 맞습니다. 아니 그거는 도대체 뭐예요? 네네.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뭔지 네네. 잘 모르겠어요. 엔비디아 그러니까 그 AI 서버가 이제 이 AI를 구현하기 위해서 서버 투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네. 기존 서버보다 굉장히 고성능의 어떤 GPU가 필요합니다. 이제 제너럴 퍼포즈 GPU라는 건데요. 이쪽을 엔비디아가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연산을 한꺼번에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CPU하고 GPU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CPU는 석박사급 한 3-4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미분 적분의 문제지를 던져주면 그거를 순차적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근데 GPU는 사칙 연산만 하면 돼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하면 되거든요. 자, 여기에 10만 명의 중학생들이 있어요. 연산을 해준 애들이. 그러면 시험지를 CPU 같은 경우는 시험지를 이렇게 갖다 주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10만 명한테 시험지를 뿌려주려면 굉장히 문제가 있겠죠. 기존의 메모리 가지고는. 그쵸. 그러니까 한꺼번에 대량의 시험지를 던져줄 수 있는 그 메모리가 필요한데 그게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밴드위스라는 게 결국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가 가는 고속도로인데 기존에 만약에 뭐 한 4차선이었다 그러면 이거를 뭐 124차선 뭐 이런 식으로 넓혀 놓은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 쓰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GPU하고 그 HBM이라는 게 같이 페어링해서 같이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래픽 카드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A100이나 H100 같은 고성능 AI GPU에는 SK 하이닉스의 HBM3라는 4세대 HBM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으로. 그래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올해 괜찮았다. 네네, 맞습니다. 근데 하이닉스도 시원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만큼 확 가주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연초 대비해서 SK 하이닉스가 60-70% 올랐었고 조금 빠지긴 했는데 삼성전자는 30%도 못 오르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아니 그러게요. 이게 지금 보면은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2분기에 바닥치고 나서는 올라간다. AI의 수혜를 입는다라고 했거든요. 네네. 일단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처지가 좀 다르다고 하니까 삼성 먼저 떼서 질문을 드릴게요. 삼성은 2분기에 바닥치고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의 업황이 언제쯤 좋아지는 거예요? 업황하고 주가 사이클이 좀 달라서 네.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헷갈리긴 해요. 업황 떼고 네네. 주가 먼저. 주가로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연초 대비해서 30% 정도 오른 게 이미 주가가 프라이싱이 된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 업황을 땡겨온 거예요. 주가가. 아, 그럼 더 이상 올해는 욕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년 업황이 되게 좋아질 거거든요. 그러면 올 하반기에는 내년 업황을 땡겨와요.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 측면에서는 뭐 물론 이제 중간에 굴곡은 있겠지만 네. 우상향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투자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어떤 방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성만 결정이 되면 투자하기 굉장히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방향성이 결정됐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이 하반기거든요. 네네. 하반기부터 좋아진다고 하는데 네. 지금 하반기인데 왜 그러나 싶어서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업황을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주가가 땡겨버려요. 그러니까 올 상반기 같은 경우는 숫자가 다 엉망인데 주가는 반도체 웬만한 주가들이 50% 가까이는 올랐거든요. 네. 특히 장비주들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반도체 장비주들은 수주도 없고 숫자도 엉망인데 막 60% 70%씩 올랐고 뭐 한미 반도체 같은 장비 회사는 거의 3배가 올랐거든요. 네. 시총이 1조가 넘는 회사가 거의 3배 4배가 올라버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장비주들이 제일 세게 튀었고, 그리고 소재 부품 그리고 이제 기판주들까지 상승을 어느 정도 했고, 그게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연초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오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물 타고 기다리는 분들은 언제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삼성전자는 사실은 그렇게 아주 뭐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재밌고 이런 주식은 아니에요. 강남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하려면 네. 물려야 됩니다. 아니 어제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너무 와닿는 구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같이 멍청한 사람만 본전 기다린다, 이런 내용이 경제지에 들어있었는데 600만 주주를 보유한 삼성전자의 주가가 4거래일 연속 굉장히 많이 하락했다. 반면에 이 2차 전지 광풍 속에서 나는 너무 소외감을 느낀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종목토론방에서. 근데 이와 함께 궁금한 게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건 좀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동안의 쭉 흐름을 보면 한국은 팔아도 삼성전자는 산다, 고로 지수가 방어가 된다, 이 공식이 유효했는데 삼성이 이렇게 팔아버리면 지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추세적으로 삼성전자를 팔고 나간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좀 더 지켜볼 만한 것 같고요. 향후 이제 삼성전자 어떤 실적 턴어라운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룸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이 휴가철이고 7, 8, 9 한 추석 때쯤 괜찮아질까요? 일단 지금 올해 시장은 저는 이제 반도체 시장은 좋게 봤어요. 네. 봤는데 두 개의 허들은 좀 걱정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허들이 1분기 실적 시즌. 그게 이제 4월 말에서 5월 중순까지였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가가 선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또 과하게 선반영을 해버렸어요. 이게 메모리 반등 사이클하고 AI 혁명이 중첩이 돼버린 바람에 네. 너무 이제 시장이 흥분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숫자를 보면, 시험지를 받아보면 이게 또 현타가 오죠. 그래서 한번 조정을 받은 거고, 지금은 2분기 실적 시즌이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또 그래요. 네네. 그 3분기 말에 아이폰 신제품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단기적으로 칩 수요 살아나면은 네. 그때 괜찮지 않을까요?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메모리 수요 측면에서 보면 중요한 수요처가 한 3개가 있습니다. 일단 서버라는 수요가 네. 있고요. 그러니까 뭐 DRAM 기준으로 보면 서버가 한 4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한 30% 중반대. 원래는 스마트폰 수요가 제일 높았어요. 네. 그런데 3년 동안 역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수요에서 많이 비중이 낮아졌고, PC가 한 13% 정도 되는데 지금은 B2C, 그러니까 스마트폰하고 PC 쪽은 별로 기대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구 소비자이기 때문에 경기에 영향을 받는 거고요. 지금 반도체 시장을 어떻게 보면 리드하고 있는 거는 서버 시장인데, 서버도 전반적으로 좋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이엔드만 좋아요. 네. 하이엔드가 결국 AI용 서버 쪽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일반 기업들이 투자하는 엔터프라이즈 향이나 미들로 쪽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니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AI 관련해서 미국 반도체 회사들은 뭐 엔비디아니 이런 회사들 굉장히 잘 나가잖아요. 근데 삼성이랑 하이닉스도 그래서 곁불을 쬐는 측면이 상반기에 있었는데 명백히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가 좀 다르기도 하고 AI 서버, 그러니까 서버 AI 프로세서에 들어가는 거는 사실 극미량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그 공급하는 양은 거기 되게 조금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서버를 팔아서 이들이 충당하는 양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바이스에서 감소하는 양을 상쇄할 수 있겠느냐. 그게 좀 고민스럽다 이거죠. 그거 가지고 슈퍼사이클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HBM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HBM 기준으로 보면 D램에서 공급 기준으로 보면 한 2% 비중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D램에서 2% 비중밖에 안 되니까 말씀하신 게 맞죠. 그런데 금액 기준으로 보면 10%가 넘어요. 왜냐하면 이게 HBM이라는 그 메모리가 단가가 높아서 일반 D램 대비해서 8배가 비싸고 네. 그리고 D램 중에 하이엔드라고 하는 그 범용품이 DDR5라는 D램인데요. 여기 대비해서 5배가 비쌉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가장 흥분하는 그 어떤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몰라요. 10%입니다. 침투율 10%.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뀔 때 10% 침투율 때 가장 주가가 세게 올랐고요.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전기차 침투율이 10% 내외일 때 2차 전지 관련주가 제일 세게 올랐죠. 10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치명적인 숫자입니까? 왜냐하면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이게 거의 숫자가 상승하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리고 침투율이 30-40%쯤 가면 이거 완만해져요. 성장세가.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항상 미래를 반영해버리기 때문에 10% 침투율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니까 AI 지금 침투율은 메모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AI 침투율은 2-3년 뒤에 일어나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버블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은 일단 AI로 당분간은 우리가 급한 불 끄면서 연명을 한다. 그러니까 춘궁기를 나는데 재고 조정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계속 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고 조정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이제 원래 그 재고 조정 그리고 이제 감산이라는 이슈가 나온 게 작년 가을이잖아요. 그쵸. 제일 먼저 이제 손을 들었던 업체들이 이제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키옥시아 같은 낸드 플래시 업체들이 손을 들었는데 그게 이제 보통 이제 바닥 업황의 바닥을 어떤 형성할 때 쌍바닥을 보통 만들고 올라가거든요. W자로 그리고 올라가는데 앞바닥이 보통 공급단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산, 뭐 이제 그 캐펙스 투자 축소, 그러니까 뭐 설비 투자 축소, 뭐 이런 것들인데 그게 작년 가을에 나왔는데 이걸 이제 참호를 끼얹은 회사가 하나 있어요. 삼성전자. 삼성이 감산이라는 건 우리 사전에 없어라고 하다가 연말까지 그렇죠. 우리 감산할 거야 라고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그게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감산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1분기 실적 발표하고 감산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그때 웨이퍼 투입을 그때부터 줄이면 보통 이제 메모리는 이게 웨이퍼를 투입해서 칩이 나오기까지 한 리드 타임이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3개월 이후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하반기부터는 감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산 효과를 보고 지금 현물 가격이 먼저 가격을 반등한 거예요. 그래서 6월하고 7월 데이터를 보면 현물 가격들이 일단 움직이고 있고요. 또 반도체를 보면 또 두 가지 가격이 있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전체 반도체가 100이라는 시장을 놓고 보면 95%는 고정거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마존 웹 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뭐 구글 이런 데 납품하는 정기적으로 납품하는 가격이고요. 그건 보통 이제 월이나 분기 단위로 협상을 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회사에 맞습니다. 대량으로 떼다 파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딱 정해놓고 파는 건데 그걸 가격을 안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행해서 보기 위해서는 스팟 가격이라는 5%의 시장이 되게 중요한데 그게 이제 우리 용산에 가서 파는 가격. 그게 스팟 가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집계하는 게 대만 쪽이 아무래도 그쪽 시장이 크다 보니까 대만의 디램 익스체인지라는 회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바로바로 이제 데이터를 보통 뭐 주 단위 뭐 월 단위 이런 식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게 먼저 움직여요. 그러니까 지금 6월에는 스팟 가격이 움직였고 보통 스팟 가격이 움직이고 한 달 정도 있다가 고정거래 가격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두 달 내는 고정거래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고 그때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거죠. 그래요. 우리 또 시원하게 삼성전자 8만 전자 오랜만에 간다 이런 얘기 좀 듣고 싶은데
AI 관련해서 우리가 수혜를 받는 데는 당분간 한계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간밤에 나왔던 여러 가지 소식들 중에서 TSMC 이런 회사들이 뭐 경쟁자이긴 하지만 장사 잘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또 우리한테 호재가 되긴 하잖아요. 근데 TSMC도 매출 순이익이 4년 만에 감소했다. 2분기 순이익도 한 23% 줄었다라고 하고 미국 공장 가동 시기도 2025년으로 미뤘다고 하는데 요것도 삼전, 하이닉스 그게 반가운 소식은 아닌 거죠. 맞습니다. 지금 보면 TSMC가 2분기가 아마 실적이 바닥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투자는요. 이게 백미러 보고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반도체라는 그 어떤 제품 자체가 어떤 경제의 제일 최선단에 있는 선행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자체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 세계의 경제 선행 지표는 대한민국 경제인데 대한민국 경제의 선행 지표는 반도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투자를 하는데 경기를 보고 투자하면 이거는 백미러 보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TSMC가 2분기가 바닥인 이유는 모바일 AP 쪽에 재고를 떨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게 이제 재고를 떨었고 네. 이제 여기서 나오는 코멘트가 더 중요해요. 하락 사이클에서는 그 숫자 그 자체보다는 우리 다음 분기하고 다다음 분기가 어때 이야기하는 그 흐름이 되게 중요한데 하반기에는 주문량이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나온 숫자에 대해서 그게 뭐 충격받고 이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희망을 좀 걸어보고 싶고 당장 다음 주에는 삼성전자가 사상 처음으로 언팩 행사를 한국에서 한대요. 요 갤럭시 행사 26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요거 언팩해서 좀 잘 팔린다. 그러면은 괜찮을까요? 수요 좀 많이 늘어날까요? 뭐 잘 되면 좋겠지만 사실 네. 지금은 B2C 쪽에서 뭔가 기대를 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애플이 엄청나게 기존에 2억대 만들다가 네. 뭐 2억 5천만 대 만들 수 있고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나마 B2C 스마트폰이나 PC 쪽도 하이엔드 시장은 좋은데 그 미들 로우 쪽이 굉장히 지금 처참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서버 쪽, 그러니까 클라우드 업체들이 투자를 늘린다. 네. 이번에 메타 같은 업체들이 그 서버 투자에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였는데 최근에 스레드라는 그 SNS가 뜨면서 그쵸. 다시 그런 쪽으로 이제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런 쪽에 오히려 더 반도체 섹터는 더 어떤 반응하는 분위기입니다. 공구랑 단체 구매가 답이구나. 여기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당분간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기도 하고 경기 좀 어렵다고 하고 신제품 나오면 아마 그 모바일 디바이스들도 가격이 한 10만 원 정도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 교체 수요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클라우드 센터들이 반도체를 팍팍 좀 교체를 해줘야 될 텐데.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 우리 그 서버 클라우드 슈퍼 사이클이 보통 2016년, 17년 네. 때 바꿨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서버용 메모리 같은 경우는 수명이 보통 3년이면 바꿔야 돼요. 네. 그런데 그동안 계속 어거지로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좀 더 네. 쓰고 있으니까 네네. 요거 빨리 그 전구 네. 갈듯이 좀 갈아줘야 되거든요. 네네. 요거 간다는 뉴스 나오면 주가 좀 오를 겁니다. 그때쯤 다시 한번 뵙는 걸로 할게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HSL 파트너스의 이형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